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 보면 속도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느려지거나 또는 갑자기 다운되거나 또는 갑자기 부팅이 안 된다거나 이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팁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갑자기 확 꺼져버린다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전혀 감도 안 오고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업체 같은 데 전화를 하거나 하는데 그러면 벌써 일단 출장 오면 2, 3만 원씩은 지불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들고 가서 수리하고 하게 되면 비용적으로도 많이 들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단 간단하게 응급으로 처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컴퓨터가 갑자기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꺼져 있는 컴퓨터를 시동을 이제 했어요. 버튼을 눌렀는데 까만 화면으로 그냥 먹통으로 켜지지를 않는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멈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안전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설정 같은 데 들어가서 뭐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자, 그건 복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손을 또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귀찮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컴퓨터를 킨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든지 그냥 멈춰 있다든지 그냥 까만 화면만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 시동 버튼을 누르세요. 예, 눌러서 기다립니다. 하나, 둘, 셋 해서 10까지 세세요. 10초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한 3, 4초 정도에서 꺼질 거예요. 근데 그래도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초까지 채우면 손을 떼세요. 그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켜질 거예요. 자, 혹시 안 켜지시는 분은 다시 시동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시동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다시 켜지겠죠? 그때는 누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눌러서 시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이제 시동이 됩니다. 이미 손을 띄었을 때 시동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됐을 때는 시동을 다시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컴퓨터가 다시 또 시동이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끄셔야 되는데 자, 어떨 때 끄느냐 하면 자, 이렇게 이 점점 나온 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죠. 빙글빙글죠. 자, 이게 나오면 다시 끄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거는 보지 마시고요. 예, 제일 처음에 이게 왜냐면 처음에는 무조건 회사 마크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올 때는 회사 마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윈도우 마크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이 마크가 돌아가게 되면 여기에 점점점 나온 동그라미가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면 무조건 컴퓨터를 끄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3번을 반복하고 마지막에는 자, 그냥 킨 상태로 놔두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동 복구라고 해서 PC가 올바르게 시작되지 않았다고 그러고 나오죠. 자, 여기서 고급 옵션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지금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해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윈도우 10으로 계속 하면 다시 꺼졌다 켜지면서 원래 윈도우로 다시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꺼지는 거고요. 자, 이런 건 네트워크 연결로 되는 건데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요 문제 해결 부분을 눌러주도록 하세요. 문제 해결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문제 해결 들어오시면 이번에는 자, 초기화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제 PC를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윈도우 설치 USB 같은 게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고급 옵션 눌러줍니다. 이 고급 옵션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시는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자, 시동 끄고 시동 끈 다음에 다시 시동되는 거 요거 한 번 이제 끄는 거를 그러니까 3번을 끄는 거죠. 자, 이렇게 끄는 거 끝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들어가는 거죠.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알려진 방법이 잘 아닙니다. 그 대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 설정 가서 막 뭐 키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시면 돼요. 요거는 잘 기억을 하거나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런 상황에는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시작 설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안전 모드로 들어간다라고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 대신 이건 1회입니다. 한 번에 한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바꿀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설정에서 바꾸게 되면 나중에 또 계속 안전 모드로 시동이 되기 때문에 또 가서 바꿔야 되고 그런 골치 아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 되겠어요. 자, 시작 설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작 설정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 있는 안전 모드 사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해서 안전 모드 사용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 잘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쓰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컴퓨터가 안 켜진다거나 또는 어느 순간 속도가 과다하게 떨어진다든가 하면 자, 그 순간 바로 전에 뭔가 새로 프로그램을 깔았다든지 평상시에 내가 안 하던 걸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부팅이 안 돼 버리면 이 안전 모드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울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동이 될 때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는 지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윈도우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만 실행이 되고 나머지 우리가 따로 설치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설치 안 된 아예 기본 상태, 그게 바로 안전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안전 모드에 들어가면 제가 마지막으로 설치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차례차례 지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을 삭제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별 10개짜리. 자, 이 안전 모드를 잘 모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싹 다 밀고 새로 깐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요것만 잘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안전 모드로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서 F4를 누르면 되겠죠. F4를 누르게 되면 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F4 부분이에요. 그러면 재시동이 되면 시커먼 화면에 윈도우가 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떠요. 시커멓게. 그죠? 그리고 여기 안전 모드라고 써 있죠?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 윈도우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있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세요. 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제어판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제어판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보이죠? 자, 이게 프로그램 뭐 추가 삭제라고 나오는데 이 안전 모드에서는 그냥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나와요. 이 프로그램 및 기능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거를 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내가 최근에 깔았던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치 날짜가 옆에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치 날짜를 보시고 가장 최근에 깔았던 거, 내가 지금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기 바로 전에 깔렸던 거, 그거부터 우측 버튼을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시동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재시동이 되게 되면 그 프로그램과 뭔가 충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건 안 까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된 부분을 없애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잘못 깔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뭔가 설치를 했는데 드라이버에 충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이런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때문에 이 안전 모드에서 컴퓨터를 원상 복귀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됐다거나 느려지는 경우는 거의 이렇게 하면 거의 해결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백업 같은 거를 받아 두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가 나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죠. 예,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이 이제 백업을 미리미리 받아 두시면 좋겠어요. 자, 백업을 받기 위해서 일단 여기 설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설정 치시면 설정 나오죠?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업데이트 및 복구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업데이트 및 복구로 들어가세요. 자, 가시면 여기에 백업이라고 나오죠? 백업 들어갑니다. 이 백업에 들어가게 되면 원본이 손실, 손상, 삭제된 경우 다른 드라이브에 파일을 백업한 후 복원하라고 하죠. 자, 지금 이거는 뭐냐면 파일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백업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파일이 깨지는 거를 대비해서 백업을 해 놓는 거예요. 자,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하드디스크하고는 상관없어요. 파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워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업무상 워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워드 파일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근데 매일 이제 여러 가지를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회사 업무상 저장을 다 하는 건데, 자, 컴퓨터는 불안해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그 상황에서 얘가 갑자기 파일이 깨진 거죠. 이거는 하드디스크하고 상관없이 그냥 깨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 파일을 살려야 되는데, 자, 다른 방법으로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파일 자체가 깨졌으니까. 이거는 백업하는 수 외에는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쓰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자동으로 파일 백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겠죠. 워드에서 작업해서 저장한다든지, 엑셀로 작업한 걸 저장한다든지, 무슨 포토샵을 작업해서 저장했다든지, 이런 파일 하나하나들, 이런 것들을 백업하는 게 파일 히스토리를 사용해서 백업을 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백업이 이제 0인데 전체 공간이 1.36테라고 데이터가 아직 백업되지 않았다고 나오죠. 지금 백업을 하면 이제 백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 컴퓨터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백업을 하는 거고요. 1시간마다 백업할 거냐, 아니면 3시간마다, 12시간마다, 매일 10분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백업 유지, 공간이 허용할 때까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이면 1년 뒤에는 자동으로 지워지는 겁니다. 자, 공간이 허용할 때까지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 할 건지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데, 이거는 되도록이면 다른 드라이브에 저장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외장 같은 거나 그런 USB나 뭐 이런 거 하나 마련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이제 백업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낫겠죠. 안전하고 속도도 빨라요. 근데 이 C 드라이브에다 백업해버리면 용량을 이제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드라이버를 설치하시면 여기에다가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아래 보면 복구라고 나옵니다. 자, 복구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복구는 여러분이 윈도우 정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초기화를 아예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싹 다 밀어버리고 그냥 자동으로 새로 깔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해주게 돼요. 이 부분은 설정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또 제어판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기에도 백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백업 및 복원이라고 나오죠. 자, 제어판에 들어오시게 되면 좀 더 상세하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파일 히스토리로 파일의 백업 복사본 저장 들어가시면 지금 파일 히스토리가 켜져 있다고 나오죠. 파일을 복사할 위치라든지 이런 볼륨 저장하고 있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인 파일을 복원. 자, 파일 히스토리에서 처음으로 파일 복사본 저장하는 중이라고 나오죠. 이건 이제 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선택은 내가 원하는 드라이브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장을 붙이면 외장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폴더만 제외할 수 있어요. 그거는 파일 복사본을 만들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급 설정 가시면 저장된 버전을 유지하는지 뭐 시간마다 하는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는 좀 전에 설명드린 건 좀 단순하게 한 거고 요거 이제 자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백업 및 복원이라고 또 나오게 되죠. 자,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는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대충 넘어갔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백업 및 복원 가면 시스템 이미지 만들기라고 있고요. 시스템 복구 디스크 만들기가 있죠. 시스템 이미지 만들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백업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라고 하죠. 자, 여러분이 지금 프로그램도 깔고 드라이버도 깔고 그 다음에 OS도 다 설치되고 다 해서 이제 컴퓨터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컴퓨터를 모두 다 하나에 묶어서 보따리로 아주 꽁꽁 싸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미지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로 저장을 하면 그런 식으로 자, 여러 가지 설치된 하드디스크를 하나로 묶어서 저장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시스템 이미지가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그걸 가지고 그냥 복원을 하게 되면 그대로 다시 살려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를 용량을 많이 차지하니까 용량이 좀 큰 하드디스크가 하나 있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스템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복원을 하실 때는 여기서 알아서 찾아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스템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는 여기가 아예 알아서 나와요. 혹시 안 나오면 여기서 선택으로 가서 그 위치를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구 디스크 만들기는 뭘까요? 요거는 CD 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복구를 하게끔 합니다. CD 드라이브인데 라이트 되는 거 있죠. 써지는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아예 디스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백업해서 복원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이라든지 또는 이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저장을 했다가 완벽하게 살려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 외의 거는 뭐가 있을까요? 자, 그거 외의 거는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게 있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클라우드 치시면 이렇게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30기가까지 제공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구글 클라우드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을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파일들은 뭐 네이버나 구글이 망하기 전에는 그 서버가 날아가지는 않으니까 중요한 파일은 이제 그런 데다가 2중, 3중으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좋겠죠. 무슨 사진 같은 거라든지, 그죠? 요 네이버 클라우드와 구글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IB96에 강좌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IB96에서 강좌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전부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거기에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시스템이 나가서 새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부팅 디스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우리 IB96 강좌를 검색을 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관련 강좌를 좀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안전 모드에 들어가서 했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 윈도우 들어가셔서요. 여기에 관리 도구 들어가시면요. 여기에서 윈도우스 메모리 진단이라고 나오죠. 자, 요거 한번 꼭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 윈도우스 메모리 진단 누르시면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 메모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메모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자꾸 다운된다거나 이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재시작하면 꺼졌다 켜지면서 메모리 체크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해보시고 요 관련 강좌도 IB96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리 도구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게 되면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라고 나오죠. 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에러 있는 부분이 있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죠.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뭐 문제가 있다고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최적화를 하면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메모리와 하드디스크를 한번 꼭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해요.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자, 이렇게 해서 하드디스크와 메모리를 검사를 하고 최적화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자, 여기 관리 도구 들어갑니다. 그 다음 디스크 정리로 들어가세요. 디스크 정리 들어가서 정리할 드라이브, C 드라이브를 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OS가 깔려있는 드라이브. 자, 확인한 다음 얼만큼 공간을 비운지 계산한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파일들 전부 다 치우세요. 그리고 시스템 파일도 정리를 해주세요. 보시면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든지, 그렇죠? 뭐 여기 보면 휴지통, 임시 파일, 뭐 여러 가지 나오게 됩니다. 체크되기 돼 있는 거는 지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싹 지워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